왜 건초염에 걸렸을까? 왜 터널 증후군이 생겼을까? 왜 손가락 관절염이 생겼을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똑바로 된 자세로, 똑바로 된 주먹 관절을 만들어 놓고, 손가락 관절을 만들어 놓고, 근육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들고 움직인다면, 낭패죠. 완전 손목 더 나가요. 빨리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려갈 때는 천천히 지그시 잡아줘서 일자 만들어 놓고, 그대로 쭉 당겨. 자, 손목으로 올 수 있는 게 일단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방아쇠 증후군, 터널 증후군, 건초염, 그다음에 손가락 관절염, 류마티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재활을 할 때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건초염에 걸렸을까? 왜 터널 증후군이 생겼을까? 왜 손가락 관절염이 생겼을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병원을 가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냥 스테로이드죠. 기본적으로. 그거 일단 통증 없게 하려면 신경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그래도 다행인데 여자들, 왜 남자들이 그래도 손목 모양이 괜찮냐면 남자들은 태권도를 배워요. 뭐 여자분들도 요즘에 많이 배우시긴 하지만 자, 요 자세가 돼야 돼요. 새끼손가락이 일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한번 주먹 접으라고 해보세요. 뭐 주변에 있는 와이프분들이라든가 뭐 여동생들이 있으면 한번 주먹 접으라고 해보세요. 어머니나. 다 이러고 져요. 이게 왜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지게 됐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안일을 할 때 뭐 후라이팬을 들 때 이러고 드는 거예요. 사실 후라이팬을 그렇잖아요. 이러고 들 수는 없잖아요. 이러고 손목을 꺾어서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주먹을 쥘 때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져야 되는데 여자분들 주먹 쥐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져요.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뭐냐면 새끼손가락 쪽을 일자로, 그러니까 태권도 지르기 자세 아시죠? 그 자세를 만들어 놓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다시는 그 원인 제거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 보세요. 그 상태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전완근을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시죠? 손가락에도 관절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비닐봉다리 같은 거 막 짐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지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가락 관절이 좋아하는 게 정확하게 일직선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안 좋아하는데 이걸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장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 환경, 뭐 예를 들어 헤어 디자이너들 이렇게 계속 깎잖아요. 이거 굉장히 관절이 싫어하는 동작들이거든요. 당연히 염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근육을 만들세요. 그런데 똑바로 된 자세로, 똑바로 된 주먹 관절을 만들어 놓고, 손가락 관절을 만들어 놓고 근육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주로 이 손목은 여자분들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되고 기역자가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여자분들은 이거에 경계가 없어요. 여자분들 손목을 보면은 거의 그냥 주먹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런 식. 그냥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각도가 어디에 힘이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이 생긴 건데, 또는 터널 증후군이 생긴 건데, 자꾸 딴 데 가가지고, 뭐 병원 가가지고 계속 주사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집에서 운동할 때 아령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죠. 아령도 이렇게 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덤벨이 있는데 덤벨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 어떻게 잡아야 되죠? 자, 여기가 일자가 되게 잡아야죠. 바벨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들고 움직인다면 낭패죠. 완전 손목 더 나가요. 그래서 좋은 트레이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손목 관절까지 다 봐요. 우리 몸에 187개 관절이 있다 그랬죠.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유예요. 그게 트레이닝 스킬이고. 아, 이거 영업 비밀입니다.
그럼 이 운동이 오히려 또 몸을 망칠 수도 있는 거네요. 망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손목, 비단 제가 손목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은요. 제가 그래서 다 바꿨어요. 기존에 기본 베이스에 있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대로 따라하다가는요. 개입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나쁜 개입이. 그리고 이미 늙어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미 체형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관점, 특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세들이 많아요, 교과서에도.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재활 트레이닝에는 바뀐 자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손목을 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일자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기역자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들을. 일단 그게 베이스예요.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똑바로 잡기 연습부터 해야 돼요. 손가락 관절도 얘네들이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든 그렇죠. 일직선으로. 아니 우리가 손으로 잡는 운동에서 전완근 안 들어가는 운동 있나요? 이걸 잡는 순간 얘네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얘네들 그러니까 손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근육이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 들어가요. 잡는 순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똑바로만 잡고 해도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은 교정이 된다. 그 안에서 조금 더 빨리 교정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전완근 운동이 되겠죠. 일단 제일 따라하기 쉬운 게 뭐 덤벨로 하든 바벨로 하든 리스트 컬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손목을 계속 똑같이 올려줘서 그 다음에 뭐 리버스 컬 내려올 때 특히 이 라인에 자극을 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죠. 미는 운동을 하든 당기는 운동을 하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받은 덤벨이든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똑바로만 잡으면 힘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똑바로 잡는 자세를 한번 정확히 짚어준다면? 새끼손가락 일자. 자, 그 다음에 여기 꺾이는 거. 근데 이렇게 경계가 없는 사람들은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조금 강하게 여기를 좀 들어 올려요. 이렇게. 자, 요 라인을 들어 올려요. 왜냐면 저야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질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 이러고 있게 해요. 이러고. 조금 더 수축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곡선을 그리게 아예 더 당겨버리게. 그래서 요 연습만 하셔도 어느 정도 케어가 됩니다. 당연히 일상에서 뭐 들고 다닐 때 조심하셔야 되죠. 손가락 잘못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잡을 때 또 손가락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똑바로. 좋아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잡을 때, 자 보세요. 이걸 잡을 때 얘를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굵기가 굵으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다치잖아요. 얘가. 그쵸? 요 관절이 다치기 때문에 이런 덤벨 말고 발을 잡을 때는 썸리스 그러니까 요렇게 손가락을 없애버리는 엄지손가락을 없애버리는 그립을 그래서 많이 잡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인대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썸리스 그립을 웬만하면 추천을 하죠. 일단은 뭐 집에 덤벨 같은 거 있으시면 잡으시고요. 일단 이 손목 각도가 좋아하는 각도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거. 뭐 이렇게 꺾이거나 반대쪽으로 꺾이면 안 되겠죠.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새끼손가락이 11자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될 때 있으면 무릎 같은 거 대주시고 그대로 하는 거죠. 빨리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려갈 때는 천천히 지그시 잡아줘서 일자 만들어 놓고 그대로 쭉 당겨. 쭉. 뭐 받쳐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픈 부위에 따라서 사실 이것도 손목이 이렇게 펴져서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는 뭐 이런 것도 해주셔도 돼요.
수직으로 움직여주는 거. 어차피 똑바로 잡아놓고 쥐어 짜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펼쳐져서 아픈 사람들은 요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한 번 하면 운동량은 뭐죠? 일단 운동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을 때까지 규칙적인 반복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죠. 나을 때까지. 그리고 특히 아픈 날은 조금 더 열심히. 그러니까 한 3세트 정도 한 20개 안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픈 날은 좀 더 열심히 하라고요? 아프니까 똑바로 자세를 잡고 있어야죠. 그렇죠. 아픈 날 더 아파서 하기 싫은데. 제가 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염증을 통해서 아픈 거는요, 재활이 가능해요. 왜? 염증이 제일 싫어하는 게 피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가까운 근육만 움직여주면은 근육으로 피가 쏠려 들어오기 때문에 대사를 통해서 염증이 도망을 가요. 그쵸? 근데 조직의 문제야. 염증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인대 파열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있는 조직, 뭐 혈관이 뭐 찢어졌다든가 뭐 조직의 문제라면요, 하고 나서 더 아파요. 그러니까 할 때는 똑같이 아픈데 하고 나서 시원한 건 염증이고요. 하고 나서 아팠을 때는 조직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직의 문제는 재활을 안 하냐? 조직의 문제도 사실은 피만 빨리 가면, 피만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가주면 얘도 낫긴 나아요. 하지만 이제 움직임을 좀 조심은 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다쳤느냐, 조직이 어떤 상황에서 파괴됐느냐, 이걸 봐야죠. 이거 하나만 해도 많은 효과를 볼 이거 잡고 계셔도 돼요. 그냥 새끼손가락. 그냥 잡고 네. 그냥 똑바로만 주먹을 쥐어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비닐봉지 같은 거 절대 들고 다니지 마세요. 무거운 거는 안 돼요. 가벼운 거는 뭐 상관없지만 무거운 거는 항상 손잡이가 있는 걸로 잡고 가방 같은 것도 들고 다니셔야 될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옛날에 한쪽으로 매는 가방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똑같은 쪽으로 맬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쪽이 당연히 기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체형이 무너질 경우가 많아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자는 분들 있죠?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척추도 휘어요. 한쪽 방향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의문점을 갖지 않죠? 그쵸? 그냥 에이스 침대만 누우면 되나요? 아니에요. 똑바로 하늘을 보고 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체형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허리가 휘었으니까 병원 가서 교정을 한다? No. 절대 그런 식으로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척추가 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도 절대로 눕는 자세에 대한 잔소리부터 시작합니다.